특히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본 경험이 있나? 하면 나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막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한 번도 이상한 게 아니고 거기엔 틀린 것도 음, 없고 그냥 너의 경험은 그런 거구나. 뭐 이렇게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힘든 게 무엇인지 거기에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조언해주고 뭐 이런 경험은 그냥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 내 생리가 그렇게 무섭지 음, 않았을 텐데 내 가슴에 멍울이 져서 자꾸 아픈 게 너무 두렵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기억도 나요. 이제 중학교 때 유난히 가슴이 발육이 발달되는 애들 있잖아. 그럼 그게 남자애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된 그 경험이 나는 음. 있거든. 나도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내 몸은 왜소하잖아요. 그때 한창 이제 살 빼고 한창 안 먹을 때였으니까, 토할 때였으니까. 내 몸은 이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안 잠기는 거야. 음,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게 편한 걸 입으면 되잖아. 근데 난 이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 되니까 압박봉대로 가슴을 감고 다녔어. 그 옷을 입으려고. 그 사이즈를 입으려고. 난 그랬던 기억이 있어. 꽤 길었다, 그렇게. 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나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교육받아본 적도 없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 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몸은 어떻게 다룰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난 그것도 정답이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음, 나는 생리가 되게 늦었거든요.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늘 불안했어. 나만 늦는 것 같아서. 음. 애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되게 불안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도 없었지. 응, 맞아. 저도 전 그러니까 첫 월경을 하고 1년 동안 생리가 없었어요. 음, 그때는 이제 다른 애들은 막 생리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너 그거 음, 있어? 뭐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갈 때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음, 너무 그 소외감. 그러면서 맞아. 난 왜 없지? 나는 왜 모르지? 나도 막 저 얘기에 대화에 끼고 싶다. 막 이런 초조함. 음, 그리고 속옷도 저는 가슴이 워낙 작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뭐 와이어 브라를 입을 필요가 없는 그냥 음, 그러니까 브라의 불편함 같은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는 음. 그 소외감 막 뛸 때 가슴이 흔들린다는 그 통증이 뭔지 모르는 이게 소외감 막 이런 그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항상 난 여자의 몸이 아닌 건가 여자다운 몸이 아닌가 가슴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어, 어. 그리고 나는 체육 시간에 무슨 여자의 몸이 이렇게 뻣뻣해? 라는 말도 들었어 체육 선생한테 근데 그거에 음. 대해서 그 남자애들이 진짜 계속 놀렸거든요. 그랬어? 너 그게 여자 몸이냐? 뭐 그렇게 뻣뻣해? 여자 몸이 뭐 그럼 난 여자의 몸이 아닌 건가? 여자답지 못한 건가? 늘 그런 그 맞아 그랬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된 거 보면 그 남자애들한테 빠큐를 날리고 싶다.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몸들을 평가당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대해서 수용하게 될 순 없잖아요. 나는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원래 풍채가 꽤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뚱뚱한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근데 늘 우리 엄마는 뚱뚱한 사람. 엄마 음, 스스로가 자기가 뚱뚱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항상 엄마는 원래 가슴이 엄청 커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늘 이렇게
어깨를 굽히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붕대로 감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헐렁하게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인식이 나한테도 되게 옮아왔던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보는 사회적 시선들이 있고, 어디에 옷을 사러 갔을 때 엄마가 사이즈를 물어봤을 때 그 점원들의 표정이라든지 이걸 난 다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절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작고 싶어. 이런 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면으로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엄마랑이라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랑이라도 할 수 있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좀 달랐을까? 우리가 좀 우리 몸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었을까? 이런 불안이라던가 걱정이라던가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찾아 가게 됐으니까. 음. 아예 자유롭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왜 그런 대화나 일종의 좋은 대화는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그 음. 추억은 돌아갈 기억이잖아요. 돌아갈 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음. 그런 돌아갈 곳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어쨌든 힘이 하나는 있는 것 같아. 내가 음. 몸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받거나 불안하거나 내 몸이 이렇게 달라져서 두렵거나 할 때 돌아갈 기억이 하나 있는 거지. 약간 안전 음. 초소 같은.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여자들도 있었지. 내 몸만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 근데 그 자원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나한테 여자에 관련한 몸이란 방송에서 나오는 막 여자의 허리와 야구선수 허벅지 사이즈를 비교하고 다이어트 방법을 공유하고 하리수가 머리 감는 방법을 얘기하고 이러는 게 내가 경험한 여자에 관한 토크의 전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도 난 그런 식으로만 내가 계속 스스로 얘기했던 것 같고. 요새 나도 애기들을 만나니까 애기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과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보면 우리 애가 다른 애들과 다를까 봐.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느릴까 봐. 우리 애가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할까 봐를 엄청 신경 쓰시거든요. 나도 내 어릴 때를 봐도 우리 엄마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다른 애들이 초점이 되니까 정작 우리가 안 보일 것 중요한 같은데. 내가 안 보이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조금 달라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경험하는 불안이라던가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게만 되어도 나는 되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채영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옛날도 생각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을 떠올려도 비슷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얘네들이 나중에 그런 변화를 맞이했을 때 또 자기와 남을 비교하고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나도 우리 계속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계속 비교하겠지. 그걸 근데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음. 그래서 저번 주에 그 태영님이 난 독서 모임 관련된 그 글 보내줬잖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번 베이크 모임에서도 몸과 통제와 우유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뭔가 되게 좋았어. 음, 어. 각자가 자라면서 가졌던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라던가, 어떤 통제감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그걸 나누면서 나의 불안도 인정받고, 그리고 그걸 보편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걸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달까?
음, 생기충 얘기도 하고, 월경 얘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 모임들이나 그런 자리가 진짜 많아지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한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음. 나도 요즘에 찜질방 자주 가잖아요, 내가. 계속 벗잖아. 그리고 몸무게를 내가 지금 확인할까 말까 계속 확인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할 거야, 앞으로도 안 할 거긴 한데. 아, 달라, 확실히 옛날에 내 몸과. 그리고 그냥 거기에 오는 또 날씬하고 마른 분들의 몸도 보이고. 근데 그 아까 채영님이 말한 것처럼 좋은 대화는 좋은 추억이 된다는 게 그냥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 중요하지 않지. 지금 나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하면서 좀 넘길 수 있는 것 같아. 난 찜질방 가는 걸 내가 이렇게 잘하게 될 줄 몰랐어. 어, 진짜. 다른 사람 몸을 보는 것도, 몸을 보이는 것도. 근데, 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가 된 것 같아, 내 안에. 그게 좀 음, 느껴졌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 이 정도 살집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었으면 쓰러졌을 것 같고, 아팠을 거니까. 음. 그리고 계속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 나이에 대해서 나이도 변하고 이 변화를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정말 대화가 너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웰다잉도 이제 곽강을 받으면서 중요한 여자들에게 특히 잘 늙어감이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요즘은. 음. 그런 에세이집도 좀 나오고, 음. 그냥, 나도 그냥, 아직 뭐 겨우 서른 좀 넘어서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변화들을 그냥 고 사느라고 막 지나쳐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내 삶을 어떻게 응축시킬 것인가, 농축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이 좀 다채로워지게? 근데 음. 그래야만 먹는 거나 몸이라는 단순한 주제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어, 뭐랄까, 포인트? 내 삶에 진짜 중요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건 진짜 그건 것 같아. 이 삶이 재미있다고 느낄 만한 요소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는 거. 근데 진짜 음. 그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빈곤할수록 단 하나의 주제가 내 삶에서 너무 커지고 그것이 내 전부가 돼버리고 나를 평가하는 유일한 게 되어버리니까 음. 그러지 않게 맞아. 만든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디멘터리 마지막 끄트머리쯤에 가면은 그 여자 연예인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삶을 재밌게 만드는 거, 다양한 경험들을 막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게 맞아.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몸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김한선 씨도 자기는 진짜 보여지는 직업이었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은 작업들을 했을 때 팬들이 떠나가더라. 근데 나 상관없다. 음. 하나도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어떤 전문직 여성이 거기에 있는 건 거죠. 음. 그런 게 좋은. 끝까지 봐야겠네. 그 얘기 들으러. 근데 조금만 진짜 버티면 그거 보일 수 있잖아. 모든 그게 그래. 마무리가 이상해.
너무 급 끝나.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런 건데 너무 갑자기 끝나. 걔네가 어느 날 짠 하고 정신 차린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 것 같잖아. 그게 아닌데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 바닥을 너무 긁어서 끔찍한 모습 또는 이미 빠져나와서 너무 괜찮은 모습 이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 근데 그 중간이 진짜 진한하고 그 중, 재미없고. 그 중간이 진짜 지루한데 그게 삶의 핵심이잖아요. 거길 버텨내는 거. 응. 거기에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생기고 막 동력도 생기고 좌절의 원인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주는 건 거지. 최영님 얘기 들으면서 문득 나는 되게 도망칠 구석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 좋아하는 게 많았으니까. 나는 음, 아이돌 덕질도 되게 오래 했고, 일본 영화나 드라마도 진짜 거의 미친 듯이 빠져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삶에서 도망칠 구석이 나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 어. 그게 난 되게 럭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나이 드니까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 나이 들어서 무언가를 좋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진솔이 부럽다. 나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자원인 것 같아. 무언가를 좋아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 쫓아다닐 수 있는 거. 어. 왜 상담하면은 이렇게 섭식장에 뭐 폭식 안 하려면은 그때 뭐 다른 좋아하는 걸 뭐 찾아보는 게 뭐 음, 좋아하는 거 뭐 없어요? 뭐 이런 질문 많이 음, 들었는데 음. 그때마다 없는데 늘 그게 너무 난감했어. 그때 그걸 맞아. 대신으로 할 거를 상상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런 경험이 없는 거야. 저는 나는 뭐 했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동방신기 콘서트 영상 3시간 풀짜리 틀어놓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 난 참을 수 있었거든. 그게 약간 내 약간 창피한 부분이기도 해요. 뭔가에 빠져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극한으로 몰면서까지 뭘 막 해내잖아. 난 그렇게까지 매료된 게 없거든. 그렇게까지 매료된 게 없고 그러다가 재미있어진 게 요리인데 요리는 너무 속시장이랑 결부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이 요리는 내 증상의 하나일 뿐이야라고 생각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거 또한 뛰어넘어야 돼. 이거 말고 딴 걸 찾아야 돼. 늘 좀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내가 경험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엄마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책 읽은 거랑 엄마가 좋아하니까 같이 본 영화. 뭐 이런 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자원이 없었던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또 더 자원이 없겠어. 그러니까 더 척박한 환경에 놓였겠죠, 좀 애들은. 그니까. 음. 근데 그게 자기의 그래서 그래, 일생생활이 없는 거잖아. 자기의 사생활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뭘 해도 직업 탐방 가는 것도 결국엔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 현장 실습 해보려고 해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다 이유가 건덕지가 있잖아. 나는 이유 없이 해서 재밌는 게 진짜 큰 힘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내가 정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이걸 해서 내가 너무 즐거운 게 난 있었어. 그래서 그걸로 피하고 도망친 적도 많았고 그게 나에게 되게 큰 자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 반려인은 게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핸드폰 게임을. 그건 그 사람이 쉬는 방법이기도 하고 뭐 터치할 게 아니지. 근데 가끔씩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 보통 책을 보거나 막 이러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지. 그럴 때 가끔 보면은 아, 저 쓸데없는 거 해서 이런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 그럴 때 나 스스로 좀 무서운데 드라마를 보거나 드라마에 빠져 있거나 할 때도 저는 사실 앉아서 가만히 드라마만 보는 걸 잘 못해요. 뭘 하면서 계속 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쓸데없고 하루를 버린 기분이 드는 거야. 좀 버려도 돼. 어때?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의미 있고 좀 생산적인 걸 해야 성공한 사람 같고 막 오늘 하루를 잘 산 것 같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나도 진짜 벗어나고 싶고. 그래도 아까 그 얘기 잠깐 해놨잖아.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나는 그것도 맞는데 내가 나는 확실히 내 친구들보다 뒤처져 있거든요. 그 또래들에 비해서. 뭐 수입이든 나아가는 방향이든.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삶의 곡선에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솔이 너는 30대 중반인데 그 정도 나이면 이 정도 모아야 되고 이 정도 일은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난 그 얘기를 듣는 게 싫어서 늘 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바쁘게 지낸다. 아니면 아예 나를 깎아내리고 시작해. 난 늦었어. 난 뒤쳐졌어.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나를 진짜 생각보다 데미지를 입히는 일이더라. 어. 나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나 혼자 하는 거는 내 34년 중에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 지금 이 시간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시간이고 내 인생 곡선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또래들에 비하면 내가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좀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 요즘에. 어. 저의 인생에서 저는 지금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재밌게 보내고 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들 돈 얼마 모았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그렇게 일 안 해서 괜찮냐,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 우리의 지금 얘기하는 맥락과. 나의 음. 고유성이 없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생산성 있고 결과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을 궁금해 한다는 거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 너에게 그 삶은 어때? 이걸 궁금해해야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뭐 음, 해? 요즘 뭐 해? 음, 거기서 뭐 하는데?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지만 되게 다른 것 같아. 그 나는 맞아. 나처럼 지금 이제 난 직장이 없고 요즘 사람들 다 최근에 뭐 해? 이러면 집에 있어요. 이러면 거기서 대화가 끝나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이 나한테는 진짜 좀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혼자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직장 없이 근데 그런 직업과 내가 이뤄야 되는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이걸 다 떠나서 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뭐가 재밌나? 그래서 좀 고민하고 관심 있는 거 그냥 책 보고 그냥 이 시간이 나한테는 그냥 중요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이건 되게 중요한 시간이야. 음, 이런 이렇게 도둠닦기처럼 좀 이렇게 음,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이게 그냥 움츠러든 게 아니라 뭔가 힘을 모으고 있는 시간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런 삶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쉼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막 사람들 막 사회적 문제다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쉬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냥 안 쉬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지만 나도 그렇게 설문을 받으면 그냥 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그냥 쉬는 거 아니거든. 근데 그냥 사지선다에 내 답이 없으면 그냥 쉼이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양한 답안지를 주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주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이 삶엔 이렇게 다양한 삶이 세상엔 이렇게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너무 주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너무 다양한 삶이 있잖아요. 다양해지려면 고유성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유성이 없어. 이사회는 정답이 있어. 정답이 있지. 나는 정답을 엇나가기만 하는 삶을 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게 되는 내 자신도 너무 싫어. 에휴. 근데 또 그렇다고 이렇게 안 살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난 나를 안 미워하고 싶거든요, 이제는 진짜. 나를 좀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해주고 싶은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의 것을 다시 내 삶을 뺏기지 않으려고. 뺏기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이제는. 음, 어. 이제 뺏겨버리면 정말, 몰라, 되돌릴 수 있겠지. 또 열심히 해서. 근데 이렇게 애써서 붙잡아 놨는데, 뺏기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 바디멘터리에서 김한선 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작아요. 그런, 맞아.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우라라는 게 있고, 어, 어쨌든 그 사람이 방송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서, 뭐 매니저 이모에게 어떻게 착취당했고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 삶을 자기 걸로 어쨌든 갖고 온 사람만이 갖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김한선 씨는 화려했고 또 여러 배우분들은 다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에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음, 수많은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끝내 자기 것으로 갖고 온 사람들이 갖는 힘이 있다고 저는 그냥 믿기로 했어요. 내 힘, 나한테도 맞아. 그게 생기겠지. 그것도 맞고, 나는 거기에 담기지 않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기도 해. 정작 중요한 얘기들은 다 잘리지 않았을까? 그쵸? 어, 사실 김한순 씨의 그런 어디 인터뷰 나와서 하는 얘기라던가 본인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바디멘터리에서 얘기도 좋았지만 아마 진짜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뭔가 이제 이 기획자 입장에서 이 영상, 이 다큐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그들의 메시지가 있겠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건 잘렸을 거고. 음. 내가, 싶- 내가 듣고 싶었던 건 어쩌면 그 잘린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어. 음. 그 뭐야. 음. 폭삭 속았수다 봤어요?